양정숙 의원은 이렇게 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설수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사람을 살리고 안 좋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아니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계파적 관점이나 이런 개인 간의 은원관계 때문에 공천이 결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과 정치할 수 있게 노력해야죠. 네, 오늘 기준으로 그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그 선거 치를 때 보조금 2월 15일. 예. 네. 근데 이제 양정숙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쨌든 5명이 딱 찬 거잖아요. 그렇죠. 딱 5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설명드릴게요. 정당 보조금이 있고 네. 선거 보조금이 있어요. 선거 보조금. 이거는 정당 보조금. 정당 보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2월, 5월, 그러니까 8월 이런 식으로 11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4번을 선거랑 관련 없이. 그게 이제 15일 기준이에요. 보통 네네네. 보통 이제 그래서 2월 15일, 뭐 5월 15일 이런 식으로. 아하. 그래서 그 날짜가 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교섭단체한테는 전체 50%를 무조건 배정을 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좀 이제 금액이 서로 나눠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5석 이상 20석 미만한테는 5%를 줍니다. 5%. 예, 지정으로. 그리고 네. 5석 미만이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2% 이상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한테는 2%를 줘요. 그래서 지금 민생당이 의석에 한 석도 없지만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민생당과 어떻게 합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안이 됐다.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6억이냐 5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석 차에 따라서 6억이냐 1억 미만이냐. 요거 그러니까 4명일 때는 1억 미만이고요. 하면 의원 한 명씩한테 주거든요. 네. 근데 5석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6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생정당한테는 돈이 없는 신생정당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뭐가 초창기에 어떤 그 제3지대의 약간 색채나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게 좀 흐려지는 건 아닐까? 지지자들한테 좀 악재는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3정당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흐릿하게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로 이 영향력이 생겨난 배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그냥 축소된 이념 성향과 또 정책 지형을 가져간다. 그러면 더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협소해지는 겁니다. 가령 아니 정의당이에요. 정의당만 해도 지금 좁은데 녹색 정의당 그러니까 더 좁아졌어. 더 좁아졌죠. 아니 그렇잖아요. 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정의로 와야 되는데 이 정의가 빨간 정의당, 노란 정의당, 그다음에 푸른 정의당도 아니고 녹색 정의당이 돼. 녹색만 취해야 돼.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이른바 이준석 개성, 이낙연 개성이 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대 정당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NO, 민주당 NO 하는 그 중도층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원금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지나칠 정도로 안철수 의원 개인한테 의존해 버리니까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방금 전에 저는 김주진일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이 알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전달을 해주세요. 아까 중간에 이렇게 아니 공직선거법 그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도 네. 정확했어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이 무조건 1번이어야 된다. 이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3월달 되면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이제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든 들어와라. 그래야 네, 어쨌든 더 이제 보조금을 이 확보하고. 바구니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매우 개혁신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걸 통해서 기존의 개성들을 죽이고 좀 더 원대한 통큰 의원들. 반윤 반명이 됐든 그걸 키워갈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는 속구리라 그러면 안 되죠.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를 만드는데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 오히려 넓게 예. 잡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지율이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내려간단 말이죠.
어떻게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아. 따로 있을 때는 예, 예. 둘이 합치면 뭐 10몇 %.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거보조금 말고, 그러니까 선거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3월 22일이 후보 등록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감일이면은 정당 기호가 정해지고 어. 각 후보 기호가 정해지잖아요. 네. 선거보조금은 정당 보조금의 3배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6억 받잖아요. 네. 한 20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거보조금이. 선거보조금이 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네, 네. 선거가 있는 해에만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월 22일에 의원 수가 이제 몇 명이 되느냐. 만에 하나 3월 22일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 네. 만약에 이제 재혁신당이 그러면은 돈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여유롭게 당을 좀, 운영할 수 있다. 네, 선거를 좀 치를 수 뭐 있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 8% 뭐 선거 여론조사에 따라서 6%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옵니다. 합친 거보다 그러니까 각자 가는 거보다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역대 대부분의 신당들이 만들면은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를테면은 막 컨벤션 15, 효과가. 20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 만들면 안 나오는 이유가 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물어보는 거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물어봐요. 이낙연 그렇죠. 신당이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명이 정해졌으니까 개혁 신당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정치 고관여층들이 알지 이게 뭐지? 아하, 이거 개혁 뭐지? 신당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당의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보다 처음에 낮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가 네. 나오기 전에는 안철수 신당 얼마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15에서 20 나왔거든요. 안철수 신당. 네. 딱 나왔는데 국민의당 만드니까 8% 나왔습니다. 아, 비슷했군요. 안철수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에 이제 사람들도 합류를 하고 안철수의 존재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안철수 신당이 딱 2주 전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한 자릿수나 아니면 10% 초반 나오다가 총선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6.7%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뒤늦게 붑니다. 이게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한 줄 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마무리인가요? 네. 시간이 태우 다 의원님이 돼가지고. 태우 의원님이 네. 지금 태용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아니 우리 태의원님 이게 성씨가 태신 분들은 큰 대자에 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예. 더 큰 거죠.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예. 한 줄 평 보면서 예. 아니 해주세요. 저 궁금해요. 네, 하기도 싫어 이제. 아 해줘. 네. 내가 동아일보 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네. 그래도 동아일보 구독도 했었고 주간 동아도 구독했고. 너무 오늘 너무 슬퍼하시네. 홍보다 해봉.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건 뭐 목표를 30석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시험 보러 갈 땐 그래. 국어 100점, 네.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근데 나중에 나오면 국어 20점, 수학 15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결국 개꿈이 안 되려면 넉드림이 안 되려면은 쌍브라더스, 리쌍브라더스잖아요. 이준석, 이낙연 네. 두 사람이 얼마나 정말 케미를 유지했냐. 케미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강인이 흥민이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축구 망하는 거예요. 아이 흥민이 형님 먼저 하세요. 강인아 네가 먼저 해. 네가 더 잘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낙연, 이준석이 꿀케미로 가느냐 똥케미로 가느냐 여기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네. 그 태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태, 클태, 짜. 다 했잖아. 못하겠잖아 나를.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김준일 평론가님. 네, 전선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잡탕밥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류호정하고 뭐 이준석 지지자들하고 이거 할 수가 있어? 뭐 네. 전장현 얘기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잡탕밥은 사실은 국민의힘도 잡탕밥이고 민주당도 잡탕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당제가 아니라 양대 정당 중심으로 가면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원래 민주당도 중도 보수부터 좌까지 다 이렇게 포용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잡탕밥이 아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잘 되려면은 이슈를 전선을 이를테면 국공합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제하고 싸우는 게 국공합작이에요. 국민당, 공산당 연합이고
나치즘하고 싸우는 게 미소 연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국민당과 공산당이 뭐가 다르네, 지금 미국과 소련이 뭐가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작은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슈를 선명하게 만들고 외부에 전선을 치고 이런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집단 지도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김종인을 모셔와라. 김종인이요? 빨리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이든 뭘로 모셔오가지고 굉장히 당의 안정감을 있어서 전선을 정확하게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칠 수 있게 이런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당의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3정당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꿀케미의 유발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그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도다. 그렇게 따문해. 나가. 비대위원장을 따문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름에 종자 들어가는 사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말씀이었고요. 네, 저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3지대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시그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